맨유가 이 정도로 초토화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올 시즌 맨유는 맨시티의 대항마로 예상했습니다. 거물급 선수들도 데려오면서 수비 라인 빼고는 모두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보다 한 수 아래이면서도 주급이 같은 래시포드는 주급을 75% 더 인상해주는 재계약으로 기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맨유는 현재 리그에서 11경기 12득점 16실점 6승 5패로 완전 중위권 레벨의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기당 겨우 1득점하고 득점보다 실점이 많은 팀이면 지난 시즌 첼시 추락보다 더 심각한 걸로 봐야죠. 그래도 직전 리그 경기에서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길을 펴나 싶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완전 바닥을 보여줬습니다. 2023-2024 챔피언스 리그 A그룹에 속한 맨유 대 덴마크에서 강호 코펜하겐 경기가 코펜하겐 홈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맨유는 오나나 골키퍼부터 완비사카, 맥과이어, 에반스, 달롯, 에릭센, 맥토미니, 페르난데스, 가르나초, 래시포드, 호일룬이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리그 경기를 감안한 로테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변화와 포지션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넨이 조 1위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 2위를 세 팀이 다투게 되는 거고, 혹시나 16강에 탈락해도 조 3위를 해서 유로파 리그를 나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맨유에겐 그래도 기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리그에서 추락하더라도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결과 내면 그래도 테나의 생명은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전반 3분 만에 맨유의 언성이어로 맥토미니가 박스 안으로 제대로 침투했고 골문으로 연결하면서 호일룬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거기다 27분에 주워먹기로 추가골까지 넣으면서 멀티골 2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맨유가 제대로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거죠. 전반 11분에 맨유의 에반스가 스스로 주저앉으면서 바란이 투입되었는데 계획이 틀어진 거지만 이건 더 좋은 선수가 출전했으니까 뒷문도 더 강해진 맨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반 40분 음산한 기운이 찾아옵니다. 이 경기에 오른쪽 윙어로 나온 래시포드가 뒷단에는 열심히 수비 가담을 하면서 경합했고, 그 볼이 맨유 소유가 되면서 호일룬이 해트트릭까지 노렸는데 갑자기 휘슬이 불리더니 수비 상황 판독이 들어갔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래시포드의 발에 상대 선수가 제대로 밟혀버렸습니다. 힘까지 실렸다면 자칫 부러질 수도 있는 파울이었습니다. 물론 래시포드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닌데 래시포드는 이미 긴장하고 있었고 주심이 모니터를 하겠다고 하는 순간엔 부페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심은 레드카드를 들어버리면서 래시포드를 퇴장시켜버렸습니다. 맨유가 2대0으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이 적다. 애매하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명 적어도 맨유가 그래도 전력은 우위? 그것도 잘 모르겠죠.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거니까 걸어 잠그기만 해도 승리인데 혹시나 실점을 하는 순간은 앞서가는 팀이 더 압박당한다는 그 스코어니까 그런데 단 5분 만에 코펜하겐이 추격골을 넣어버렸습니다. 맨유는 수비가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날아온 크로스에 선수 한 명을 놓치면서 결국 힘없는 슈팅이 떼굴떼굴 굴러가 골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누구라도 이런 말 나오죠. 이제 모릅니다. 이제 몰라요. 딱 그랬습니다. 1점을 뒤지고 있지만 홈에서 수적 우위까지 거머쥔 코펜하겐이 완전 몰아붙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최근 영국 축구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토트넘 전술이 테나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테나흐는 우선 엔지 감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엔지 감독 전술에 대해선 이미 호불호가 갈린 상황이죠. 과정은 정말 센세이션, 결과는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으니까요. 어디가 옳은 걸까요? 그런 게 어딨어요. 스포츠는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매력이죠. 전반에 코펜하겐이 동점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퇴장 이후 몰린 맨유가 박스 안에서 맥과이어 핸드볼 파울이 주심에게 딱 걸리면서 곧바로 휘슬을 불어버렸습니다. 항의도 했지만 VR실도 주심 편을 들었고 그렇게 동점을 만들어 놓고 전반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라인을 올리고도 마지막에 무너졌는데 맨유는 라인을 내리고도 10여 분 만에 2실점을 했습니다. 파상 공세를 당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거죠. 억울했던 맨유는 후반 22분에 복수하듯 비슷하게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다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맨유가 이 경기를 이긴다면 조 2위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16강 전망을 밝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맨유는 그런 레벨이 확실히 아닙니다.
후반 80분 낙하지점도 포착 못하는 8천만 파운드 수비수와 그냥 상대 선수를 놓치는 수비수를 보유했으니 크로스로 인한 실점으로 동점이 되었고, 86분에 또 크로스가 날아오고 흘러나온 세컨볼에 상대 선수를 또 놓치면서 역전까지 당해버렸습니다. 맨유가 3실점을 넘어서 4실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맨유는 올 시즌에 3연속 3실점이라는 새 역사를 쓰기도 했고, 뮌헨에게 4실점을 했는데 또 4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려앉는 게 뭐 또 딱 답은 아니라는 거 맨유가 보여주면서 축구인들에게 전술 숙제를 남겨줬습니다. 코펜하겐은 단숨에 2위로 올라버렸고, 맨유는 오히려 꼴찌가 되어버렸습니다. 맨유 팬들 어땠을까요? 난 이제 그냥 지쳤어. 경기 보는 게 이제는 노동이야. 내 소원은 이게 몰래카메라인 거야. 난 사실 이 팀이 유럽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창피해. 디오고 달로 팔아라. 너무 못해. 이번 시즌 그를 통하면 바로 골이 들어가. 또 달롯이야. 달롯은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서만 열심히 해. 테나 감독이 맨유 팬이 아닌 듯. 이상으로 맨유의 챔피언스 리그를 마치겠습니다. 난 포기했어. 이제 아스날 응원할 거야. 펠리스트리 대신 레시포드를 뽑은 건 테나의 책임이야. 완전히 절망이야. 테나는 맨유 역사상 최악의 감독이야. 완전 바보 같아. 난 진심으로 우리가 강등되기를 바래. 맨유의 진정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무리뉴는 이 경기를 2대0으로 이겼을 거야. 난 좌절의 단계를 지나쳤어. 이제 그냥 코미디야. 그냥 우리 챔피언스 리그를 끝내줘. 제발. 유럽 통틀어서 최악의 수비. 좋은 오후를 보냈는데 이제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 너무 웃겨. 웃을 수밖에 없어. 우리 팀이지만 너무 창피해. 유럽 통틀어 최악의 수비라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아마 오나라 골키퍼 포함이겠죠. 영국 BBC 라디오에서는 경기 막바지 2연속 실점 장면에서 맨유 수비수들은 수비를 훨씬 더 잘했어야 했다.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맨유 수비가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2대0으로 앞서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결코 질 수 없는 경기였다. 정말 어려운 위치에 놓였다. 레시퍼드의 퇴장 이후 경기가 달라졌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맨유의 가장 큰 문제는 상황이 나빠지면 계속 나빠진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수들을 고쳐야 한다고 경기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선수들의 정신력도 비판했습니다. 폴 스콜스는 테나흐 감독을 경질할 여유는 없다. 유럽에서 원정 경기를 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계속 무너지는 게 팀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한 번 실점하면 또 실점할 거란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을 매주 받을 수는 없다. 달롯은 상대 공격수 위치를 전혀 잡지 못했다. 맨유는 대가를 치렀다. 맨유에게는 막판 2실점이 나오는 걸 막을 능력이 없었다라고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나흐는 아약스에서 우승만 하는 감독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매우 어색할 것입니다. 스코카는 테나흐가 아약스에서보다 맨유에서의 챔스 원정 경기 패배가 많다. 그가 이 대회에서 연거푸 원정 경기를 패한 것은 처음이다. 맨유는 챔스 4경기에서 10의 실점을 하면서 챔스팀 중에서 셀틱, 엔트워프 다음으로 뒤에서 3등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이색적인 기록도 나왔는데 맨유가 클럽 역사상 챔피언스리그에서 2점차 리드에도 패배한 최초의 경기였고, 모든 대회 통틀어서는 2014년에 딱 한 번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일어난 이후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이미 녹이 쓴 발 안에 맥과이어가 출전하게 되니까 뭐 답 없는 건 맞죠. 챔스 진출한 팀이 이렇게 안 부러운 적도 처음이네요. 맨유의 수모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죠. 아직 맨유 16강은 포기할 때 아닙니다. 2위와 1점 차라서 초접전입니다. 뮌헨을 홈에서 만나고 갈라타사라이 원정인데 될 것 같으세요? 잠깐 웃고 오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